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 또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이 미국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에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조선노동당 또는 조선중앙TV 등의 사이트가 계속 다운되는 것을 보니 분명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와 오늘의 북한 사이트에 올려진 글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남한과 문재인을 겨냥한 심한 그런 욕설에 가까운 그런 비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직접 거론하지 않고 남조선 당국자라고 빗대어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태껏 미국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느냐 마느냐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왔었는데 트럼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겁을 먹고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혹시 미국 전략자선이 총 출동하여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니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김정은이 꼭꼭 숨은 게 아닐까 싶군요. 우리 민족글이 올려놓은 글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제 12월 25일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제목이 더욱 명백해진 평화 파괴의 장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대한민국과 문재인을 거듭 욕하는 것이죠.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무력 증강 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어 온 결이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로 시작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저들도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들이 겁을 먹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의 군데군데 중요 부분을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전력화 행사 노름을 벌려놓은 남조선 군부 호전관들은 다음 해에는 10대, 2021년도에는 10억 대를 더 끌어들여 4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평화의 간판 밑에 동족을 해치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스텔스 전투기는 상대 측 지역 상공에 은밀히 침투하여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첨단 살인 장비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더욱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이 전투기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공군 것들이 저들은 항상 입버릇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진행된 그 무슨 전력화 행사 노름은 동족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전쟁 광기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온결에는 지난해 채택된 북남 군사 분야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결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하여 미국과 야반 각종 명목의 북침 전쟁 연습소 등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미국산 첨단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도입할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실은 온결의로 하여금 누가 조선반도 평화 파괴의 장본인인가 하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게 하고 있다. 계속 대한민국을 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자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망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26일에 그래서도 대한민국과 문재인을 욕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북남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북남 관계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격화되고 있으며 조선 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들고 있다. 과연 누구 때문인가? 불구름. 올 한 해 동안 북침 합동 군사 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린 남조선 당국 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일관된 올해의 달과 날들은 그들이야말로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해 주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이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 측에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속 합동부대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 강전 미군사령부 인디아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부를 비롯하여 유사시 조선전선에 동원될 지휘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유사시 조선전선에 동원될 지휘기관 이렇게 명시하고 있군요. 이에 대해 내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훈련을 통해 북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연습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다를 바 없다고 평하였다. 남조선 당국이 연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벌리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원이다.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일삼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위가 지금 온 결의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평화와 대화는 문재인이 자주 쓰는 전용 특허 용어인데 아무튼 김정은은 아직까지 그 선물을 보내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크리스마스 선물, 북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일 먼저 꺼낸 자는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이태성의 담화에서 붙어있다고 하죠. 이태성 그 목숨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고사포가 떠오르네요. 자, 여기서 김정은은 이제 한방 쏘 올리지도 못하고 어떤 신의 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 저놈이 완전히 이거 바닥을 기는 그런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쿡 영국의 탐험가 1799년에 죽었죠. 이 탐험가가 그 일행을 데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하와이에서 죽었습니다. 하와이에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노란 머리고 피부도 그 하와이어는 좀 까만데 피부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아서 하와이의 원주민들은 야, 이거 하늘나라에서 온 신들이다. 신의 가족이다. 이래서 파티를 열어주고 아주 그 성대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그 부녀자를 겁탈하고 그 다음에 강탈 여러가지 훔쳐가고 등등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주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온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신일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텐데 좀 이상하다. 이래서 하와이안 중에 용감한 자가 캡틴 쿡 일행을 향해서 창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렀죠.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피 색깔을 보니까 빨간색, 자기들 피하고 똑같은 색깔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야, 이게
뭐 신이고 뭐고 이게 아니다. 이거 완전히 나쁜 그 해적대들이다. 이래서 마구 붙어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캡틴 쿡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캡틴 쿡의 묘가 그 무덤이 그 하와이 여러 섬 중에 하나인 마우이 섬에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어디에 놨어요.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도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새로운 공면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